노태우의 장남 노재현 씨, 난 이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이 가치를 인정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광주와 소통을 하고 계속 사과 메시지를 내고 노재현이라는 사람은 아마 나중에 반성하지 않는 미래통합당 부류와 조중동 부류와 일본 부류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로 남을 것 같아요. 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노태우 돌아가시면은 뭐 어떤 상황으로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대에서 그 악연이나 어포를 끊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진정성을 봤거든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광주에 계속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난 노재현은 여러분들 그중에는 속지 마라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열과성을 다해서 광주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요. 지금 소위 말하면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수구 세력 중에 거의 독보적인 존재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유일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파나 그러니까 독재 후예들한테 기대하는 게 돈 내놔라, 재산 내놔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선대의 죄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과하는 그 태도를 보고 싶은 거지. 너희들 뭐 그 조상이 잘못했으니까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재산 다 내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태우의 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고 마음속으로 약간의 위안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솔직히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 저 아버지가 했던 짓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으로서 그 죄를 인식하고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그 사과도 한 번 했으니까 됐어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면 100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하겠다. 이런 태도 자체를 보고 위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한테 요구하는 것도 딱 그거예요. 돈 내놔라 이게 아니라. 네. 치유와 화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할 것이다. 역사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가해자 측에 있었던 분들의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다 하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계속 사과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볼 때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성악선을 믿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과를 계속하고 들어오니까 마음이 풀리는 그러면서 노재현 같은 사람이 계속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 우리도 내가 뭐 박근혜 사면 등과 관련했을 때 그런 얘기 가끔씩 드리지 않습니까? 사면 하자고 이야기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박근혜나 이명박이 정말 국민을 향해서 정말 죄송했다라고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면 우리 같은 놈들 마음도 움직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동서화합의 차원에서라도 사면을 해주는 것도 생각해 범직하다 정도의 여지가 생기는 건데 네. 그게 없는 상태로 지금 계속 똑같은 역사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백선엽이 국립묘지에 묻혀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사실 핵심이 이거라고요. 백선엽은 친일했던 걸 사과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리고 6.25 때 조금 공을 세웠다고 국립묘지에 집어넣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전두환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난 노재현 이야기를 보면서 뭐를 생각을 했냐면 5.18 때 진압하러 나왔던 헬기에 총 쐈던 놈, 실제로 총을 쐈던 놈, 중요한 포스트에 있던 놈들이 지금이라도 안 죽었다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뉘우치고 사과를 하고 진실을 이야기해야죠. 이게 학살에 대한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매년 뭐 독일에서는 총리들이 가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뉴스로만 봤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과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표본을 보여주는 면에서 언론에서 계속 키워주고 노재현은 계속해서 사과를 계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시작을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속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뭐 속고 안 속고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사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칭찬을 해서 이런 보도가 더 많이 돼서 오히려 전두환과 비교되는 그런 걸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에 좋은 선례 남기는 거고 네. 노재현은 광주에 2번 가서 사과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진짜 이 이야기가 나온 거는 김현정 뉴스와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이것도 사과 행위예요. 그러니까 광주 가서 사과만 하는 게 사과 행위가 아니고 네. 언론에 나와서 자기 뜻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과 행위. 그래서 계속 노출되다 보면 한 1년쯤 지난 뒤에는 노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그 상징적 의미가 대한민국 역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상갓집에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돌아가신 분의 상가집에 가서 사과를 하러 가요. 처음에는 유족들이 멱살 잡고 난리 납니다. 근데 계속 가서 그 상가를 떠나지 않고 계속 가서 거기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 상가 유족들이 육개장 내줍니다. 먹고 가라고. 그러면 그게 용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관점들을 모르는 거야, 저쪽 사람들은. 다 덮고 싶어 해. 지금 모든 이슈들에 있어가지고 공통점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검찰도 진정하게 검찰 스스로가 사과를 하고 사실은 조국 장관에 대한 사과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언젠가 틀림없이 다른 검찰총장이 더 민주화가 됐을 때 조국 수사는 너무나 과잉된 것이었다. 표적 수사였고 한 가족의 인권을 말살한 사고였다고 사과할 날이 올 거예요. 똥은 윤석열이 쌌지만 국민의힘에 의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사과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사과가 반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화해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노재현 씨가 그래도 이게 착하고 뭐 아까 서각서를 그것 때문에 안 믿는다고 하셨지만 뭐 착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좀 강하신 분이라고 느껴지는 게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회를 보면서 되게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보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검찰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되게 그런데 제가 예전에 동아일보 기자로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셔가지고 자문 같은 거 하시는 분을 뵀는데 이렇게 자기는 틀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굳건하게 믿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자기는 인정을 하질 않는데요. 틀린 게 있어도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나는 틀리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동아일보에 있으니까 동아일보가 다 그렇구나. 뭐 조선일보 다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잘못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잘못이고 명백하고 역사에 이렇게 남는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용기를 많이 내신 것 같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을 보면서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이었나. 그러니까 전두환 그 생일 때 그 전역한 장군들이 전두환을 네. 일식집에 초대해가지고 뭐 근하한 생일상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 전역한 장성들의 그 재산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저거 조사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전두환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면서 떠받드는 일베의 그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진짜 마음속으로부터의 장군님이라고 아직까지 생일상을 차려주는 그 사람, 그 무리들도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서 좀 처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참 이상하죠. 나쁜 놈이 왜 이렇게 오래 살죠?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었어. 이명박은 80 정도 먹었지만 너무 건강해. 테니스도 잘 치잖아요. 테니스가 그렇게 전두환은 그보다 더 먹었지만 너무 건강해. 그리고 오죽하면 너무 건강해가지고 치매 환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왜래? 치매 환자라는데 골프 점수 계산은 겁나 잘해. 선거도 꼬박꼬박 아침마다 나와서.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사실 어떤 사람과 역사 세력에 대한 증오는 아닐 거예요. 계속 증오하면 끝나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내가 증오했던 대상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고 그 참회를 듣고 서로 다시 화해하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 남북 평화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거잖아요. 수구 구구 세력들은 6.25 누가 남침했는데 그거 용서 못해. 김일성도 용서 못하고 김정일도 용서 못하고 김정은도 용서 못해. 그들과 손잡으려고 하는 평화적으로 지내려고 하는 문 대통령도 용서 못해. 알고 보면 참전용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멸시 이 과정에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저는 이해합니다. 선동당하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정치 세력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 세력은 국민의 어떤 감정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목소리들을 모아서 그들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역사가 발전하는 건데 그 역사의 발전 과정에 지금 미래통합당 등의 세력들은 그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국회의 법사위원장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얼마나 발목 잡기를 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는 상태로 가다 보니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를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51%의 사람만 지지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하나라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양보했네라는 말보다는 줘도 못 먹냐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네. 예. 자, 어쨌건 간에 저는 그렇게 저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긍정주의자와 좀 뭔가 좀 비관적인 사람과의 차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끝이 뭔데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끝에는 평화와 서로 간의 화합과 미워하지 않는 관계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들을 계속 미워합니까? 그들의 사과를 바라는 거거든요. 처절한 반성을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쪽은 왜 그럽니까? 난 그것이 사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인 거야.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피해를 준 적은 없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내가 광주 출신이야. 피해자는 진상규명 해달라고 가해자 처벌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해자 편에 섰고 가해자 쪽 사람들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내가 너를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싫어하는 거야. 그게 가장 잘못된 역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보 진영에서 항상 착각하고 오류를 그러니까 실수하는 이유가 저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사람이 아니라고 전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타고난 본성상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합리적일 거라는 전제하에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진짜 피해자는 사과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데 조금만 반성하고 이런 거 진심을 보여주면은 언제든지 화해를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데 가해자가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생전에 동서화를 얘기하실 때 경상도에서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이게 사과를 먼저 가해자가 손 내밀면 그게 가능한데 그 저쪽에서는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맥락이 들어있는 거. 세월호 사건도 그런 거잖아요. 네. 어찌됐건 간에 그게 무슨 어떤 의혹이 있건 간에 결국에는 국가가 무능해서 만약에 못 구한 거라고 해도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치유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거들고 있다가 어떤 특정 시점부터 몇 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유가족 사찰하고 탄압하다가 그거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놈들이 또는 그 가해하는 곳에 합류했던 놈들이 선거 다가오니까 세월호 유가족은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어라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선거에서 막 이용해 먹으려다가 역군 맞는 케이스. 사과가 먼저라니까요. 뭐가 더 중요한지 사과가 먼저입니다. 진정한 참여와 반성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고 방송 끝낼게요. 무조건 사과한다,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사과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요. 사인 간에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어떻게 아팠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요. 근데 연애 팁 같은데요? 마찬가지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야. 예. 이렇게 내가 말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 기분 나빴겠다라고 사과하는 거예요. 다 통쳐가지고 사과하는 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죠. 무조건 잘못했다. 뭐가 제일 잘못했는데 다 안 된다고. 입장 바꿨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상처 받았겠네요. 입장 바꿔보니 그 지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사과에는 한마디 더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사건에 대입하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가 사과의 기본 룰이에요. 그 사과 기본 룰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치권에 있고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긴 아는 거야? 그래서 또 그러죠. 알면서 왜 그랬어? 벗어날 수 없는 굴레.